각국의 국경이 7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백신에 대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일단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작은 것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각국의 국경이 7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뭐 동남아는 7월 19일부터 타이키부터 시작해서 열리기 시작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입국이 다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 나갔다 오면 이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현재 백신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빠른 게 9월 달에 3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3상 통과가 되면 통과와 동시에 백신을 배포하겠다라는 건데, 뭐 안 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근데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그 억눌려 있던 수요가 좀 폭발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건 작은 얘기고, 솔직히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뭐 백신도 너무나 빠른 시간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본인이 먼저 백신을 맞고 여행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게 안전하다고 입증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거는 뭐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이노우스테를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느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잡지에서 모 아티스트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투대로 하겠습니다. 락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고음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는 고음이 안 된다면 나의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보컬을 하면 되고, 두 개가 다 안 돼. 근데 그걸 감안하고서 내가 노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 그거는 멋있는 놈. 근데 그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컬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병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두 가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지만 직장에서 있는 시간보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시간 훨씬 길어요. 여기서는 거의 하루에 18시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24시간 동안 집중을 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답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저 정도의 레벨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기에는 능력이 모자라요. 그거는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천재의 영역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뭐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일하고 하기 싫은 일, 그 중간에 하기 싫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그 분야에 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드, 메르스 등등등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넘어갈 때마다 어떤 가게를 여러 번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었어요. 뭐 매출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상의 뭐 동업의 문제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줬던 건, 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듣고, 제가 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제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쌓았던 6년간의 그런 시간들, 공기와 같은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소중한 걸 몰랐었구나. 그리고 이 가게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저희 손님들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의 격려들이 되게 많이 큰 힘이 됐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5년 전에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 출장 겸으로 해서 돈을 벌고 호텔을 다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희 집에 와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가면서 저한테는 뭐 내가 언제 그때 왔었는데 뭐 여기 위에다가 뭐 돈 붙이고 갔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찾아보고, 날짜별로 사진이 다 정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왔을 때 다시 이곳에 다른 지역에서 다 호텔에 머물더라도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되게 어릴 때 와서 이제는 취업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 뭐 헤어 디자이너가 되거나 그런 꿈을 이루고 다시 놀러 오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줬던 친구들, 이제 취업하고 나서 드디어 고생 끝이다 라고 여기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즐거운 얘기들이 쭉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군기 같았던 것들이었는데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저는 국민학교 나왔구나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우리가 가던 술집이나 아니면 뭐 떡볶이집, 분식집 이런 데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 맛을 느꼈을 때 그런 기분처럼 이 가게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 일 같은 경우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게 제 삶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천직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앨범이 한 장도 안 팔려도 나는 끝까지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앨범을 낼 거다라고 하는 가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세컨잡들을 뛰어다니면서 부족한 생활비들을 충당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까지도 이 일을 지키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년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괴롭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가게를 평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코비드-19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는 버텨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첫째로는 현금악보 최대한 해두셔야 되고, 팔 수 있는 거는 다 파셔야 되고, 아르바이트는 고용하시면 지금 안 되고요. 지출을 최대한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잡을 찾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빨래방을 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으로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가능하면 다른 업종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국외 인솔자 자격증이, 투어 컨덕터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행업이 다 무너지니까 그 자격증은 지금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코비드-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가게가 앞으로도 접힐 위기를 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보다 더 확실한 세컨잡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이 업계에 계속 계시고자 한다면 세컨잡은 한번 진지하게 반드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이 유행하기 시작한 1월 23일부터 저희 집은 살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어요. 뭐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1월 26일 이후부터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고, 택시는 몇 번 탔었고, 가능하면 자가운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가능하면 모임이나 약속 같은 거는 다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고 연기하거나 했었거든요. 일단 호스트가 걸리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 복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화이팅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들이나 오래된 호텔들에 대한 어떤 전통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본의 료칸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십수년, 뭐 수십 년에서 뭐 이렇게 역사를 가진 것들이 있고,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서도 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호스텔이나 호텔들이 있었고요. 그런 오래된 호텔들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장인정신이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티탄 호스텔이라는 건데,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장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참 두서없이 녹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되게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 정말 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되고, 끝까지 우리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시 코비드-19이 물러나고 우리가 창궐할 때까지 네, 모두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또 소식 같은 거 공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르만족이 한국의 공동묘지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죠. I'm just asking. Who's created Don't ask reason every time, huh? But I want to know. Who's created everything? I don't know any bad people here.